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 혹시 불법 건축물인가? 베란다 확장했는데 괜찮은 거 맞나? 나중에 팔 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불법 건축물 양성화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야? 이렇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정식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불법 건축물 합법화, 수만 채 구제 가능, 벌금 내고 끝낼 수 있는 기회, 기대감에 두근두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번 정책은 대상 기준, 면적 조건, 돈 내는 방식, 그리고 제외되는 사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 모르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최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책,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가 직접 꼼꼼히 읽어보고 정리해 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분들이 웃게 될지, 우리 집도 해당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 정부가 갑자기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냐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시면 전국 위반 건축물이 약 14만 8천 동, 매년 5, 6천 동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불법 건축물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대부분이 뭐냐? 베란다 확장, 옥상 증축, 비가림막, 방 쪼개기, 즉 투기용이 아니라 생활형 불법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옛날에 집 지을 때 식구는 많은데 방이 좁으니까 베란다에 샷이 좀 달아서 쓰고 옥상에 방 하나 더 만들어서 자식들 키워내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게 위반 건축물이라며 벌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정부에서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아, 무조건 부수라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행강제금만 매긴다고 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집에 사는 세입자나 집을 산 분들이 대출도 안 나오고 팔지도 못해서 재산상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걸요.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줘서 기준에 맞으면 정식으로 합격 도장을 찍어주고 민생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도 될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들 중에 이번 특별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란다에 샷시 치고 방으로 쓰고 있는 다세대 주택 확장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인데요. 빌라 사시는 분들, 원래는 바깥 공기가 통하는 베란다인데 거기다 샷시 딱 올리고 바닥에 보일러 깔아서 거실이나 방으로 넓혀 쓰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게 사실은 건축법상 무단 증축이라 벌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빌라라면 이렇게 넓혀 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층 상가를 집으로 개조해서 살고 있는 근생 빌라입니다. 근생 빌라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1층이 상가인데 실제로는 싱크대 놓고 도배해서 집으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주택으로 인정도 안 돼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법안에는 상가를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구제 대상에 쏙 들어갔습니다. 단 2023년 말 이전부터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옥상에 옥탑방 하나 더 만든 옥탑방 증축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옥상에 판넬로 방 하나 더 만들어서 자녀분들이 생활하거나 창고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무허가 증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이거나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 옥탑방도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등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집 뒤편에 비가림막 설치하고 창고로 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집 뒤나 마당 옆에 비 안 맞게 천막이나 판넬로 가림막 세우고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 이것도 엄연히 위반 건축물입니다. 항공사진 찍혀서 벌금 나오면 정말 황당하셨을 거예요. 이런 소규모 확장 사례들도 이번 특별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모든 사례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미 지어져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구제책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양성화를 받으려면 그동안 법을 안 지켰던 부분에 대해선 조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태료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5회분의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내셔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낸 적이 있다면 여태까지 내가 낸 총 금액을 5회분 전체 금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과태료로 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게 이번 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원래 집을 넓히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 같은 곳은 주차장 만들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모자란 주차장은 그냥 봐주기로 했습니다. 단, 가구 수를 늘리는 대수선을 했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 근생빌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구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 위해 경매 등으로 매수한 주택에 한해서 나라에서 과태료도 안 받고 주차장 문제도 다 해결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평생 가는 법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기간에만 잠깐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날짜를 꼭 잘 보셔야 해요. 언제부터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딱 1년 6개월 동안만 신고를 받아요. 예를 들어 이번 특별법 발의 후에 법안 통과가 5월 말경 되었다 그러면 6개월 뒤 11월 말경부터 1년 6개월 동안 신고를 받는 겁니다. 신고 기간 내에 접수만 하면 심사 중에 1년 6개월의 법 유효 기간이 끝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직접 건축사 사무소에 가셔서 우리 집도 이번 특별법으로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서류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소방이나 구조 안전에 너무 큰 지장만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니 훨씬 이해가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란다 확장, 옥탑방, 상가 개조 주택까지 2023년 말 이전에 지어진 작은 집들은 이제 당당하게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진짜 접수를 시작하는 날짜가 나오면 저 달그닥TV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소식 들고 올 때 여러분 휴대폰에 바로 소식이 뜹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